자,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빡빡한 단원인 일과 에너지예요. 일과 에너지 단원이 여러분들 단원 중에서 제일 빡빡해요. 내용상으로는 가장 적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에너지.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갖는다. 그러면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건 운동 에너지. 그다음에 중력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탄성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냥 탄성 에너지. 그거밖에 없어요. 배우는 거는. 에너지의 종류. 어떤 물체가. 자, 그럼 질량을 가지는 어떤 물체가 수평면 위에서 아니면 어떤 뭐 수평면이 됐건 어디가 됐건 어떤 물체가 속도 v로 움직인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속도 v로 가고 있다. 그럼 얘는 운동 에너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니? 는 분의 1의 자신의 질량의 현재 속도의 제곱만큼의 우리가 있어요. 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건 되게 심플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냐? 운동 에너지에서 기준이 되는 거는 속도예요. 어떤 물체가 질량이 없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질량은 항상 같지.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있냐 없냐, 혹은 크냐, 작냐를 따지려면 무조건 뭐만? 속도만 따지면 돼. 속도의 제곱이라는 것만 까먹지 마시고. 그럼 어떤 물체가 정지, 속도가 0이다. 아, 그 물체 운동 에너지가 0이다. 그 물체가 속도가 있다.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그건 나는 상관없다. 그냥 운동 에너지가 있다.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 맞아.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를 딱 계산하고 싶으면 무조건 속도가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요. 방향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자, 중력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하죠? mgh로 표현하죠. 여기서 m은 질량이고 G가 중력과 속도니까 얘는 역시 안 바뀌어요. 물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러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바로 H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럼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 라를 얘기하고 싶으면 무조건 뭐부터 잡아주셔야 돼요? H가 제로인 지점이 어딘지를 잡아. H가 제로인 지점이 어디다 잡든 여기다가 잡든 아니다 나는 여기다 잡을란다. 여기다가 잡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한번 잡았으면 기준이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준만 안 바꾸면. 그럼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에서 이 높이는 어디다 잡는 게 제일 좋냐? 물체가 만약에 내려간다. 그럼 최고 낮게 내려갔을 때를 H를 제로로 잡는 게 가장 현명해요. 왜냐하면 높게 잡아버리면 내려가면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띠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전부 다 플러스 혹은 제로만 가지게 위치 에너지의 기준을 제일 물체가 낮게 내려갔을 때를 기준을 잡는 게 가장 현명해요. 자,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부터는 얘를 잡는 게 필수구나. 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더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그것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탄성 에너지. 탄성 에너지. 우리는 탄성 에너지만 나오면 많이 작아지는데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의 K의 X의 제곱으로 표시. 자, 여기서 말하는 K는 뭐냐? 용수철 상수예요. 용수철 상수야.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네. 운동 에너지하고 중력 위치 에너지는 질량이 다 의미가 있지만 탄성 에너지는 용수철이 가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질량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배우는 문제는 모두 다 용수철의 질량을 무시하고도 배울 거니까 신경 안.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바로 뭐냐? 첫 번째, 용수철 상수. 자, 용수철 상수인 K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용수철 상수인 K는 자, 먼저 용수철 상수랑 얘기하기 전에 탄성력, 탄성 에너지가 있고요. 탄성력이 있어요. 자, 얘는 힘 F니까 탄성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K 곱하기 X로 표시돼요. F는. 자, 그런데 탄성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표현했죠? 2분의 1 K의 X의 제곱으로 표시. 여기서 말하는 K 용수철 상수고 똑같은 용수철이면 똑같은 상수값을 가져. 여기서 말하는 X는 뭐냐? 원래 용수철의 길이가 있을 텐데 원래 용수철 길이가 요만큼인데 여기서부터 더 잡아당겨졌냐 혹은 더 압축됐냐 했을 때 기준점으로부터 얼마나 압축 당겨져거나 혹은 얼마나 압축됐냐를 나타내는 게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X값을 정의 내리려면 무조건 뭐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용수철의 원래 길이가 어디였었냐라는 거를 꼭 아셔야 돼요.
원래 용수 처리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원래 자신이 그냥 늘어나 있는 상태. 아무 짓도 안 해도 그냥 원래 자기 길이 상태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으 용수철 상수 문제를 풀 때 이 기준점을 안 잡으시니까 매번 틀려요. 그래서 기준점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는 게 탄성 에너지하고 탄성력은 에너지하고 힘은 다른 거예요. 에너지하고 힘하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은 힘끼리 더하거나 빼셔야 돼요. 힘의 평형할 때 나오는 건 탄성력 갖고 계산하시는 거고 에너지 보존이다 뭐다 할 때는 탄성 에너지 갖고 계산. 그래서 용수철 상수 K는 어떻게 정의 내리냐? X분의 F로 단위는 뉴턴 퍼 미터예요. 그래서 여기 미터 단위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X도 당연히 단위는 미터 단위 쓰셔야 됩니다. 센티미터로 나와 있으면 돼요. 10만 잘해도 틀릴 일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에요. 자,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보존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역학적 에너지에는 방금 얘기한 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탄성 에너지 요 세 개만 들어가요. 그랬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소리는 어떤 물체가 사건 1,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사건이 있을 때와 두 번째 사건이 있을 때 그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중간 과정이 어떻게 넘어가든지 말든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든지 말았든지 첫 번째 상황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은 두 번째 상황이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과 어떻다? 같다.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알고 싶으면 비보존력이 일을 했는지 알고 보면 얘가 일을 했나? 이 비보존력이 일을 해버리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즉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해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요. 비보존력이 일을 했냐만 따지면 돼요. 그럼 비보존력이 뭔데? 라는 걸 하려면요. 그냥 거꾸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보존력. 보존력 말고는 다 비보존력이에요. 그럼 보존력에는 뭐뭐 있어요? 력, 탄성력. 을 제외한 이 두 힘을 제외한 힘이 일을 해버리면 이 힘은 이 보존력이 한 일이. 그래서 보존력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비보존력이에요. 그래서 그 비보존력이 일을 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아요. 그럼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으면 사건 1에서 사건 2로 넘어가면서 플러스 알파만큼 손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일어난 만큼을 나중 역학적 에너지에 더하면 처음 역학적 에너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그냥 에너지 보존.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죠? 에너지.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면은 크게 굉장히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힘이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는 말이 나와서 그런데 힘이 일을 하면은 힘은 자, 힘 F 곱하기 힘을 받은 방향으로 거리 L 만큼 같다. 그럼 힘 곱하기 거리라면 이게 한 2. 자, 이 한 일이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볼게요. 힘이 할게요. 보존력이냐에 따라서 보존력만 힘이 일을 하면은 보존력이 일을 했으니까는 얘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비보존력이 일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감소겠죠. 그죠? 아, 그런데 비보존력이 일을 해주면요. 아, 역학적 에너지 감소가 아니죠.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될 수도 있고요.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비보존력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이게 비보존력인데 힘을 작용한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럼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 힘을 준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움직였다. 그러면은 그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예요. 그런데 보존력만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가 아니라 이제는 알짜 힘이냐 아니냐를 따질게요. 알짜 힘.
알자 힘이냐는 개념을 따질 때는 보존력, 비보존력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싹 다 더해요. 그래서 알자 힘이 일을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힘이 작용했는데 하필 이 물체의 작용은 알자 힘이다. 그럼 힘이 작용한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 물체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반대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건 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보존력이 일을 하냐, 비보존력이 일을 하냐, 이거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가 있냐, 없냐를 뜻하는 거고. 그런데 이거랑 관계없이 알자 힘이 일을 했냐, 알자 힘이 아니냐에 따져서는 알자 힘이 일을 하면 무조건 그 물체에 무슨 에너지 증가로 간다?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간다. 거꾸로 알자 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감소한다. 이 정도만. 사실은 내용은요. 여기가 제일 적어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일과 에너지 파트 내용은 지금 설명한 걸로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 왜 어렵냐? 첫 번째, 문제가 너무 길어요. 오늘은 가급적인 문제가 길지 않은 거, 좀 수월한 거 위주로 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해야 할 게 있어요. 어렵지 않은 걸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저거 더하고 빼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쉬운 거 문제 풀 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말뜻을 왜 저렇게 해석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은 문장이 길어져도 어차피 짧은 문제 두 개 합쳐버리면 되는 거니까 잘 되는데 쉬운 거는 쉽다고 날려먹고 어려운 거 할 때는 또 기본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래서 쉬운 거 할 때 왜 그랬었는지 정확하게 요 오늘은 주로 저랑 문제를 그냥 같이 푸는 위주로 갈게요.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위주로 가진 않을 거예요. 대신 부탁이 있는데 아무리 쉬워도 거기서 저걸 저렇게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줬으면. 그 부분만 잘 돼도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요. 자, 68페이지로 갈게요. 자, 오늘 사용할 교재는 마더텅이고요. 마더텅 올해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올해 거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68페이지 가면 거기 1번 문제가 하나 보여요. 자, 문제만이라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문제 자체는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쉬운 건데 어느 순간 해석해봐라 그러면 어려워. 1번부터 갈게요.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자, 마찰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비보존력 여기서 마찰에 의한 손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평면의 기준선 P에 정지되어 있던 질량이 각각 1kg, 2kg짜리인 두 물체 A와 B. 자, 처음에 둘 다 정지니까 머릿속에서 별건 아니긴 한데 정지, 속도가 얼마? 0,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얼마? 0, 질량에 관계없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자, 이 상태에서 평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 F. 똑같은 크기로 힘을 줬대. F로. F. 자,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기준선 Q까지 이동시켰대요. 자, 그러면 하나 확실한 건 A도 힘 F를 받아서 거리 L만큼, 둘 사이 거리 L이라고 할게요. 이만큼 누군가가 일을 해준 거고 얘도 힘 F를 거리 L만큼 누군가가 일을 해준 거예요. 저 F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저 F는요. 일단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를 따지면은 중력도 아니고 탄성력도 아니니까 비보존력. 비보존력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했겠죠. 비보존력이 일어나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 거예요. 자, 근데 얘를 알자 힘이냐 아니냐로 따지면 저 F는 또 알자 힘이에요. 그럼 저 물체에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요. 이 힘이 한 일은 전부 다 운동 에너지의 증가로 가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Q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가 그러면 얘도
않은 값을 가져야 돼요. 왜? 힘 똑같고 거리 똑같으니까. 그때 또 질문을 하겠죠. 쌤, 질량이 달라요. 맞아요. 질량이 달라요. 쌤, 가속도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네, 달라요. 그럼 도착했을 때 시간이 다르잖아요. 네, 시간이 다른 것도 맞아요. 자, 나는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힘을 받아서 힘을 받은 거리만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받은 일이 똑같고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똑같은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이니까 나중 Q에 도착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둘 다 0이라고 얘기한 거지. 시간이 누가 더 오래 걸렸냐, 도착했을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운동 에너지가 얼마로 표시될 거냐? 2분의 1에 질량이 1에 곱하기 VA의 제곱으로 는 2분의 1에 질량이 2 곱하기 V의 제곱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질량이 2배니까 속도는 제곱으로 표현되니까 여기를 V라고 하면은 여기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죠? 같아야 되지. 여기를 V라고 하면은 여기를 얼마? 루트 2V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같아질 거니까. 운동 에너지는 둘이. 그렇군요. 자, 그럼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여기는 많이 그렸으니까 이제 안 그려도 되긴 한데 시간이 다르니까 그래프를 두 개를 다르게 그릴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둘 다 가속 운동을 하겠죠. 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얘 가속도는 EA라는 가속도를 갖고 있는데 힘이 같은데 질량이 반. 그래서 얘는 가속도가 EA로 가속이 되고요. 얘는 A로 가속이. 자, 거리가 같다 그랬지 걸린 시간은 달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얘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걸린 시간을 TA, 이때 걸린 시간을 T라 그러면 속도는 여기가 루트 2 얼마? V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은 거리 L로 똑같으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여기를 T라 그러면 여기는 얼마? 루트 2T가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도 계산돼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같은 게 뭐고 다른 게 뭔지를 구분. 자, 그래서 보존력이 1을 했냐, 비보존력이 1을 했냐, 알짜임이 1을 했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 문제 자체는 별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참 놓치기 쉬우고요. 이게 명확하지 뭐 답은 맞을 수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꼬일 수도. 자, 그래서 1번 기억. F가 A의 한 일과 B의 한 일은 같다. 왜? 한 일을 물어봐서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게 같으니까. 같은 건 같은 거예요. 이은 Q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는 둘이 어떻다? 같다. 운동 에너지는 같다가 돼야 되겠죠. 대신 속력은 Q에 도착했을 때 속력은 둘이 같다. 루트 2다. 답이 1번인가 보네요. 자, 그 다음에 진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한 번은 제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우리가 문제 풀다 보면 참 흔한 게 공부하다 보면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자기가 자신한테 물어봤는데 뭔가 대명사로 아 그게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대답을 한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정확한 용어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준다. 대명사는 아니게 이해가 제대로. 자, 그 다음에 다 할 수는 없고요.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틀릴 일은 절대 없는 문제. 4번으로 가볼게요. 근데 왜 하느냐? 가끔 놓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모르고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빗면이 있어요. 빗면이 있고요. 높이 대문자 H. 자, 여기서는 암암리에 지면을 H를 제로로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도 뭐 선언을 해줬죠. 문제 자체. 그리고 대문자 H인 지점에서 높이가 물체를 가만히 놨으니까 정량은 있겠죠. 얼마? 자, 그리고 높이가 소문자 H점이 됐을 때 물체는 속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V라는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겠죠. 이랬을 때 높이 소문자 H를 지났을 때 속력이 얼마니? 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대부분들 그냥 잘 풀어요. 근데 놓쳤죠. 뭐가? 자, 첫 번째 이 물체는 1번 사건 A라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여기 B라는 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첫 번째, 그냥 보존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거기 보시면은 물체의 크기를 무시한다고 했지. 지금 처음에 써였죠. 마찰이 없는 미끄럼틀. 마찰이 없어서요. 라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런데 힘이 하나 더 있긴 더. 이물체는요,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거에선 중력이 작용하는 거 갖고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죠. 뒷면 방향으로. 자, 이때 중력 방향하고 물체의 방향이 지금 중력은 다시 이 방향 힘과 이 방향 힘을 분해할 거니까 중력은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힘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수직항력이라고. 분명히 떠받쳐주는 힘이 있어요. 분명히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수직항력은 물체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직항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직항력에 대해서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은근히 면접관한테 물어보면 은근히 잘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빛 에너지는 있고 운동 에너지 없으니까 mg h는 2분의 1 m 곱 더하기 mg 소문자 h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아마 2번으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마 2번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넘기면 어떻게 되죠? 이 마이너스 옆에 넘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는 틀려서가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칠 수 있었다라는 거를 간과할까 봐. 그래서 비보존력인 마찰이 없어서요가 아니라 비보존력인 수직항력이었지만 수직항력은 수직에 움직이는 방향과 수직으로 존재하는 힘이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을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었다라는 걸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중력은 일을 해요. 중력은 일을 하는데 중력은 비보존력, 보존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R자임이 일을 했냐? 자, 이 물체는 R자임 있어요. 이 방향으로 R자임 존재해요. 물체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R자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R자임은 일을 했어요. R자임의 관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가 이동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할 수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럼 R자임 관점에서 보면 R자임이 여기가 소문자 F라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L이라 그러면은 소문자 F 곱하기 L을 해서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켜 줄 수가 있었어요. 까지도 좀 확인을. 자, 이렇게 쫀쫀하게 잘라놓고 보면은 자기가 생각보다 많이 놓고 가는구나, 그러려니 하고 가는구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여러분들. 자, 쭉쭉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보죠. 2번. 오늘 날씨 겁나 좋더만. 어, 어이구, 아이고, 오늘 같은 날씨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딱 돌리기 십상이죠. 창문 열어놓으면 바람은 솔솔 불지, 따끈한 바람도 불지, 낮잠 자기 진짜 좋은 날씨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요, 오늘 같은 날씨는 벤치에서 딱 술 한잔 하시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 딱 벤치 술 한잔 하고 벤치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누워갖고 하늘 보고 있잖아요. 그럼 잠이 들어와요. 자, 그래서 잠이 살살 들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놀자 그런다. 그것도 괜찮겠네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없네요, 현실. 안타깝네요. 자, 12번 가보죠. 자, 12번은요, 용수철하고 같이 끼겨 있는 문제인데, 용수철이 그다지 어렵게 내지 않을 때는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기. 여러분들 학교 내신에서는 충분히 많이 나오는 내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과 같이 높이 h, 자, 수평면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자, 그래서 높이 h인 지점 한 이쯤 잡을게요. 이 h
그다음에 물체가 있는데 그냥 M이래요. 물체를 가만히 정지했대요. 정지했던 물체 A를 미끄러져 내려와.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소리는 마찰을 무시한다는 소리 같죠. 여기 써 있네요, 밑에. 평면에 정지했던 B와 충돌한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B 입장에서는 3M짜리인데 그러면 충돌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배웠지만 충돌 과정에서는 운동량이 보존이 되는 건지 운동량 보존인지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느냐. 충돌에서는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죠. 그건 탄성 충돌. 그런데 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나오거나 혹은 충돌 전후로 상대 속도의 크기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절대로 탄성 충돌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첫 번째, 얘가 A가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A가 내려와서 A가 A 프라임 위치까지 내려왔을 때 일단 첫 번째, 저기서는 뭐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겠죠. 왜? 마찰도 없지만 수직 항력은 어차피 수직하니까. 그러면 MGH는 자, 이때 A가 갖는 속력을 V1이라고 해볼까요?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는 속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량 m짜리인 A가 V1이라는 속력으로 정체에 있는 3장 충돌이죠. 그럼 여기는 충돌이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가지고 충돌 후 모습. 자, 근데 어떻게 된대요? 한 덩어리가 되어서 간대죠. 그러면 전체 얼마? 4m짜리가 돼서 V2라는 속력이에요. 자, 여기서는 운동량 보존 법칙만 써야 돼요. M1 더하기 얘는 0은 덩어리가 됐으니까 4M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 한 덩어리가 된 물체가 용수철을 x만큼 민대요. 그러면은 탄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니까는 여기서 하나만 더 2분의 1 4m이죠. 한 덩어리니까 V2의 제곱은 2분의 1 용수철 상수 얼마로 그러죠? kx 제곱이구나. 이렇게 하나 성립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심하실 거는 여기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로 그 다음에 4m짜리가 용수철이랑 부딪힌 이 순간에도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다만 수걸 과정에서는 운동량만 보존되니까 운동량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 하면 돼요? H를 따내는 거죠. 그럼 나는 V1이 필요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V2니까는 V2가 몇 V1인지를 알면 되겠죠. 그럼 더 날아가니까는 V2는 얼마야? 4분의 1 V1이네요. 대입하죠. 그러면은 1 곱하기 4m 곱하기 4분의 16분의 1 V1의 제곱 1 KX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거기 보시면은 H하고 MK하고 이런 형태로 나타내야 되니까 불필요한 거는 지금 V1을 다 몰면 되겠네요. 그럼 2분의 1 날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4 하나 나눠줄 거야. 4, 4. 그러면은 V2는 어떻게 써주시면 돼요? V2는 4 약분 됐고 4가 있으니까 넘어가니까 4 K X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죠? 2분의 4, 4 넘어갔고 M 안 했다. M 하나 날라붙고 그 다음에 다 됐죠. 자, 우리는 V를 구하는 게 아니라 V1의 제곱만 필요하니까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여기다가 2분의 질량 M의 원이 M K 약분하고 그랬더니 뭐 남죠? 어디 보자. 먹고 2kx 제곱 그다음에 그러면은 mg분의 kx 제곱이니까 답은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 항상 이렇게 충돌 과정에서는 에너지 보존이 아니라 운동량만 보존 꼭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에너지를 보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건지 아니면 에너지 보존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운동량 보존만 써야 되는지 꼭 좀 해주시고
탄성력은 제발 부탁인데 탄성력을 쓰는 건지 탄성 에너지를 쓰는 건지 KX인지 KX 제곱인지 운동량? 운동량은 피 운동량 보존 법칙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에 운동량 아 운동량은요 운동량 근데 충돌 과정에서는 그치 충돌을 과정이니까는 충격력이 작용하고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작용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운동량 보존 작용 반전 자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그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의외로 잘 틀리는 게 16번이에요 16번 뭐 이런 걸 틀릴까 싶죠 한번 막상 한번 풀어보실래요 지금 잠깐 지우는 동안 문제라도 읽어보시고 의외로 잘 틀려요 그 문제를 놓쳐요 틀린 대로만 하면 되는데 일단 전체를 보고 부분을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10번. 자, 16번 문제에서는요. 그냥 처음에 물체가 정지돼 있대요. 처음에 물체가 그런데 내가 이 물체를 힘 F로 잡아 끌었어요. 거리 얼만큼, L만큼. 그랬을 때 물체가 여기 도착했겠죠. 질량 L이에요. 그러면 끊으세요. 첫 번째, 요 과정부터 여기까지는요. 물체가 힘을 받은 거예요. 저 힘은요. 보존력이냐 비보존력이냐로 따지면 비보존력이 일을 한 거니까 저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근데 힘은 또 R자임의 관점으로 본다면 R자임이니까 운동 에너지만 증가를 하겠죠. 저렇게. 그러면 F 곱하기 거리 L을 했더니 저물체가 2분의 1 여기서 속도를 V라고 할게요.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끊어요. 자, 이제 힘을 안 줘요. 더 이상은. 힘을 안 줍니다. 비보존력은 더 이상 안 줘요. 그리고 높이가 2L인 지점에서 그럼 결국은 여기는 어떻게 문제를 끊어보면 다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높이 2L인 지점에 질량 M짜리가 속도 V로 가고 있대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끊어서. 그래서 이 물체가 빗면을 내려와서 지면에서 자, 근데 문제는 지면에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경사면을 내려오기 직전에 2배래요. 이때 운동 에너지를 2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는 몇이? 2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뒷면에서 자, 2L인 지점에서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힘은 더 이상 안 줘요. 비보존력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2면 역학적 에너지가 2가 되려면 위치 에너지가 얼마? 2가 돼야 돼요. 즉 mg 2L에 해당하는 만큼이 얼마? 2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심플해져요, 문제. 자, 그래서 뭐 구하래요? F를 구하래요. 무슨 형태로? MG의 형태로 구하래요. 그럼 뭐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네. 얘가 얘니까는 얘하고 얘는 크기가 같으니까 결국은 F 곱하기 L은 얼마? 2mgL이 되겠죠. 그러면 L만 날리면은 F는 2.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지. 저걸 또 운동 에너지 V 계산해서 뭐 어떻게 집어넣고 그러지 좀 말라고. 먼저 전체를 크게 보세요. 전체를 크게 보고 계산을 최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언제 다 알고 있어요? 하니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죠. 자, 그럼 이제 많이 보던 문제인데 19번으로 갈게요. 19번은 여러분들 제가 꼭 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운동 에너지 2분의 mv 제곱, 위치 에너지 mgh의 형태로 다 나타내주면 좋겠는데 이러면 문제가 너무 길어져요. 문제 쓰기가. 그래서 방금 저도 암암리에 치환을 했죠. 어떤 문장을 치환해 놓고 그냥 갔다 이런 식으로.
19번 문제 같은 경우도 치환을 해놓고 문제를 풀면 좀 더 빨리 풀리겠죠. 19번으로 가볼게요. 19번. 자, 19번 문제에서는요. 어떤 물체가 여기도 높이를 h를 암암리의 밑으로 잡으라고 거의 내려줬네요. 면이 있는데 여기가 h인 지점에서 제가 얼마의 속력으로 v0의 속력으로 가고 있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물체가 2v0로 가고 있고요. 여기서 물체가 얼마? v0로 가고 v0로. 그랬을 때 이때 q에서의 높이 여기를 그냥 대문자 h라고 해볼까요? 이때 이 높이를 구하여라. 그리고 몇 h니 이렇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원래는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여기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니까는 운동 에너지 해가지고 셋이 어떻다? 같다 해서 연립방정식을 해요. 근데 이것도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 m v0 제곱의 형태가 되는 에너지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게 운동 에너지가 2가 될 거고 여기서는 v 제곱이니까 4, 2로 치환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이고 높이는 높이에만 그냥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 9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높이가 제로니까 이 물체 역학적 에너지는 9, 2라고 보면 그러면 9, 2가 되려면 여기서는 몇 2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5, 2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얼마? 8, 2가 필요해요. 8. 그러면은 높이에만 비례하니까 위치 에너지는 8대 5는 소문자 h 대 대문자 h. 5h는 8.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리고 사실상 시간이 없으면 거기 8하고 5하고 들어가는 숫자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냥 4번 고르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치환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치환해서 문제 푸셔도 된다. 좀 알려주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알고 하셔야지 기본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시면 나중에 뒤로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 23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번으로 갈게요. 넣어도 되겠죠? 그럼 난 아까 잠깐 봤는데 여기 와 있으면 어떡해. 하고 벗고 이상하게 왜 꽃구경 가면은 여자들끼리 이렇게 오는 거 덜 이상하거든? 여자들끼리 오면 왜 이렇게 불쌍해 보이냐? 또 가끔 아 그런가? 단둘이서 사진 찍어주고 있고 아 심각하다. 거기다 도시락까지 싸왔어. 와 아니지 그냥 어쩌다 보니 나온 걸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춘지간일 수도 있고. 자 어쨌거나 자 물체가 이번에는요 빗면을 올라갈 거예요. 빗면을 올라가는데 두 구간으로 나눌게요. P, Q, R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는데 P에서 R까지는요 지금 여기 있는 걸로 봐서는 마찰이 있는 그렇다는 소리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아요 여기는. 자 그러면 그림 가는 질량이 M인 물체 자 여기 R점에서 정리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올라가는 걸로 봐도 되지만요 가끔 문제가 거꾸로 내려오는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할. 자 빗면을 따라 운동하여 PQ를 지나 최고점 R점에 도착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는 P에서 Q까지는 감소하고 Q에서 R까지는 일정하다. 즉 역학적 손실이 없어요. 자 물체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의 2배이고 자 여기를 2V라고 잡을게요.
여기를 V라고 잡을게요. 자, 그럼 우리 치환합시다. 운동 에너지는 여기가 4E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 E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차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차가 H래요. H.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왔냐면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의 3배래요. 뭐라? 그러면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감소했죠? 3E만큼 감소했죠. 여기서. 감소량은 위치 에너지의 3배니까는 여기가 얼마면 돼요? 위치 에너지 차이가 만큼 힘들어 한 거야, 정말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대신 여기서는요. 여기가 조심해야겠네. 여기는 운동 에너지 2로 가서 최고점에 도달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 감소한 거죠? 이만큼 감소했.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에너지는 얼마? 이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같은 2네요. 여기도 높이가 얼마요? h라는 소리. 자, 묻습니다. Q에서 물체의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그럼 이거 갖고 하면 되겠다. 운동 에너지가 V 얼마? 2분의 1 mv 제곱만큼 있을 때 얘가 정지가 되면서 위치 에너지는 mgh만큼만 증가를 하네요. 그럼 여기서 V 물어본 거죠? 그럼 V는 mgh 걸로 띵 날아가니까 V는 h니까 그럼 맞네요. 자, Q에서 R까지의 높이차는 아까도 했지만 얼마?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얼마 감소한 거예요? 여기는 4E, 역학적 여기 H를 제로로 잡을게요.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2, 위치 에너지 2가 있으니까 2가 된 거네요.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4E에서 2가 됐으니까 얼마? 2만큼 감소한 거네요. 그러면 2만큼 감소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은 H에 해당하는 만큼이 MGH니까 얼마? 그럼 이거 EMGH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EMGH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뭘 말하고 싶은지만 알고 풀면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얘가 뭐 내용도 제대로 안 본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단순하고 심플한 내용도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풀려고 들이대니까는 무지막지하게 꼬여요, 이게. 엄청나게 꼬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거의 이게 안 돼서 물리를 포기하는 경우. 근데 이거는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면 까지 그대로 써먹으면 되니까 한 번 할 때. 그래서 오늘의 교훈, 어려운 문제 풀 생각하지 말고 쉬운 문제에서 정확하게 무슨 를 캐치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쉬운 문제가 2개, 3개가 쌓이면 그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문제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